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일관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은, 간목일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간목일간, 갑진년이죠. 갑진년의 간목은 이제 비견이고, 진토는 편재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근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진중에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 이 간목이랑 동기호행이잖아요. 그리고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근, 지금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근인데, 역시 이제 근이 오면은 내가 주도적,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온 거죠. 이제 또 뭐, 봄이니까, 간목일간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간목일간 분들은 이민년, 계묘년 계속 이제 근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그냥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던 거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근이 계속 들어온 거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환경이 온 거죠. 그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품앗이처럼 이제 비견이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그러니까 많아지겠죠.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래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친해져가지고 뭐 친해지기보다는 뭐 같이 일 하기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너 그냥 동료가 되라. 그럼 그 사람이 조인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너 나의 동료가 되라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조인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인관계가 많아진다,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새롭게 하기 전에 올해 이제 지금까지 좀 의미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고 뭔가 남는 건 없는 그런 대인관계가 있었다면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대인관계를 해야 될 때니까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2023년 12월, 12월이 아마 갑자월일 거예요. 갑자월이 되기 전에 이제 정리하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전부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냥 의미도 없고 그냥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앞으로 좀 발전적인 관계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대인 관계들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대인 관계들이 또 생겨나고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실력을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환경이 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니까 의견을 나누고 서로 도우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대인 관계가 많아질 거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되지만, 근데 미리 정리를 하시면 좋다고,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간목일간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거든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아무래도 물론 뭐 이민 계면령 계속 근이 들어왔지만 이제 또 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너무 무모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막 무모하게 하다가 이거 망하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는 것도 뭐 이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상의를 하시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 상의한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 외부 환경이니까 맞게 처신을 하라는 말이죠. 잘 상의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돼요. 그게 차라리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은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대행. 어, 그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대행을 주겠죠. 그럼 내가 이걸 그냥 임무를 수행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함께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차용도 할 수 있어요. 차용. 그들의 것을 내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과 상의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나의 것을 뭐 그들에게 차용을 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도 할 수 있어요. 임대. 임대. 임대는 그들의 것을 뭐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내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물론 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거고, 예,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 내년은 나의 능력을 펼칠 환경이 왔다. 그 대신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되 상의해서 같이 함께 하자 하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박진년 다음에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년을 잘 보내면 결과도 이제 내후년에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목요일간 분들은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간목일간 운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을목인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을목인간 분들은 갑진년에 갑목이 겁재죠. 그리고 진토가 정제죠. 근데 이게 근이 되죠. 왜냐하면은 간목일간 분들과 마찬가지로 진중을목이 이게 목일간이 동기오행이죠. 그래서 이걸 근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근으로 쓰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주도적 의지. 일단 주도적으로 나의 의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이 온 거고, 여기에 이제 많은 대인관계가 생길 거고,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겁재기 때문에 그냥 겁먹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을목인간 분들은 일단 다 만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인관계가 엄청 많아질 건데 이걸 그냥 다 만나시면 돼요. 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다 만나 보세요. 갑목일간 분들은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을목인간 분들은 일단 다 만나시면 돼요. 다 만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생길 건데 그 속에서는 이게 공과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과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겁재운이기 때문에 그 번복할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엔 시행착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복할 일이 이게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금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낭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번복할 일을 주의해야 되니까, 음, 꼼꼼하게 하자도 점검하고 다시 조사도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한 해를 보내셔야 돼요. 물론 시행착오를 뭐 겪을 수는 있는데, 이걸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낭비도 줄여야 되고, 번복할 일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쟁제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이제 이슈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지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뭔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또 잘못하면, 뭐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국제 운이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을 얻기보다는 그 본인의 이제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상기하고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결정하는 게 최고거든요. 이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언이라든지 무슨 상대방이 하는 말을 너무 철석같이 안 믿어도 되거든요. 그냥 너무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말고 그냥 내 나의 그냥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 갑진년에 많이 만나신 이런 대인관계들을 이제 1년을 지내시면서 이제 누구는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누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얘랑은 좀 이 사람이랑은 별로 같이 안 가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2025년 을사년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내년에는 그냥 일단 다 만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외모기관 분들의 주의점이에요. 내년 주의점. 역시 이제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역시 이 무모한도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오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출적인 면에서도 플렉스 조심하라는 게 역시 그 생각 이상으로 너무 오버해가지고 지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자중하시고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능력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잘 구분을 해주셔야 좋아요. 이걸 구분을 안 하다가 막 공적인 일에 사적인 관계가 생겨버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복잡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뭔가 또 나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쁜 인간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런 거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대인관계가 이질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배타적 태도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은 뭔가 사람을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구분을 하세요. 얘는 좀 필요하고 얘는 괜찮고 좀 뭐 이런 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순 없고 이렇게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만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타적 그러니까 사람을 막 배척하지 말고 쟤는 적이야, 뭐,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거를 담아 두셨다가, 이제 2025년에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일사년은. 뭐, 처신을 잘 하시는 건, 뭐, 이건, 그냥 처신을 잘하면 되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은, 그,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런 걸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을목일간에게도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새로운 것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결과들을 이제 2025년 때 정리도 하고 뭐 그 뒤에 이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신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을목일간 운세를 안녕하세요. 이재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병화일관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병화일관 분들은 갑진년에 갑목이 편인이고 진토가 식신이죠. 근데 이 진중에는 그 을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봄인 것도 아시죠? 근데 이 갑진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가장 반기는 글자가 뭘까요? 네, 역시 병화죠. 왜냐하면은
목생화를 해야 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병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엄청 반기겠죠, 병화를. 그리고 목생화에는 몇 개 있죠. 갑병, 네, 을병. 네, 갑병은 그냥 능력 발휘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맞는 능력을 내가 발휘를 하는 거고, 내가 쌓아온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일병은 약간 다른데, 이거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일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봄 계절에 병화가 왔으니까 내가 할 일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이제 을병하고 뭐 갑병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더 초점이 포커스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가장 반기는 글자가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가 왔으니까 뭐 올해의 주인공은 나죠, 나.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 올해의 주인공. 그리고 포텐이 터지겠죠. 내 능력을 이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겠죠. 그런 거를 이제 능력을 잘 쌓아 오셨으면은 당연히 더 이제 포텐이 더 터질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우러러보죠. 나를 더 대우해주고 우러러봐주고. 그리고 리더가 될 수가 있죠. 이런 환경에 오신 병화니까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할 일도 생기고 임무를 받을 수도 있고 나에게 이제 일을 주겠죠. 그러니까 소임 맞다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 이제 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는 이렇게 사람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활용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영인데 그 사람을 잘 써야겠죠. 내가 배치를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능력을 발휘하는 건 맞아요.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실행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검증을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편인운이라서 그렇게도 한 건데, 나를 이제 검증하겠죠?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는데 검사 받고 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검증을 받으시면은 이제 잘 되면은 뭐 그때는 이제 인정받고 이제 검증을 받았으니까 그때 능력을 발휘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혹은 무슨 조직이나 집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은 아니면 뭔가를 하고 계시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문제와 이슈가 내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편의 눈이라서 그러는데 문제랑 이슈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허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캐치를 했으니까. 운영을 하잖아요.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줘버리면은 이제 이익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조직이나 사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게 이제 문제와 이슈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기회로 만들고 그걸 이제 해결해가지고 이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병활관 분들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람들을 활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여론을 수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반드시 이거는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민심. 물론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렴을 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얻으세요. 그러면 되고, 그리고 검증과 평가가 들어오면 피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냥 당당하게 나의 실력, 내가 뭐 커리어, 지금까지의 커리어, 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뭐 나의 능력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뭐 자격 이런 거. 이게 개인 평가거든요. 개인 평가, 나라는 개인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대에 오신 거라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뭔가 할 일을 이제 부여받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와 어떤 집단과 조직 안에 있는 문제와 이슈를 파악하고 그걸 이익화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익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그냥 그거를 단순히 해결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엔 쟤 저거 자기가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편견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병활관분들이 이렇게 소통도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을 좀 다 아우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뭐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런 걸 다 해두시면은 뭐 굉장히 좋죠. 솔직히 뭐 내년은 병활관 분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걸 잘 해두시면은 뭐 당연히 인정받고 리더가 되고 운영자가 되고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워준다고 하긴 그래도 아무튼 우러러 봐주고 아 역시 잘한다고 당연히 칭찬받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잘 해두시면 당연히 그 다음은 이제 을사년이 오고 그다음 뭐 계속 오죠. 병원년도 오고 뭐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엔 병원에는 물론 뭐 바빠질 수 있는데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병화일관 2024년 운세를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정화일관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정화일관 분들한테는 간목이 정인이고 진토가 상관이죠. 그리고 진중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갑정이 되고 을 정도 되죠. 이게 목생화죠. 목생화가 되는 내년에 이제 목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절대적인 자질 같은 거고 내가 좋아해가지고 만든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창작이나 창의력도 여기에 들어가고 신체 능력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체능에 관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이제 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은 이거는 현장에 맞춘 그 적응력, 능력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같이 현장에서 협동해서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병화일관과 마찬가지로 목생화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정화는 이게 정화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싶은 이제 열정이 굉장히 높아지죠.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갑진년에 온 정화이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란 말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활관들처럼 뭔가 검증을 받고 그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을 받는다기보다 내가 그 기업이나 회사를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아,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좋을 거다 이렇게 검증을 내가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취업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임무를 받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약간 경쟁 속에서 이제 신경전이 또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을 쭉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좀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진토가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고, 쭉 대응을 하신다면 이제 마지막에 당연히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 승리자가 바로 내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까지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만 잘 하시면은 이게 가능하니까 좋죠.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문이죠. 정의문은 당연히 이것도 좋죠.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사랑도 받아요. 사랑받는 한 해.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인가도 받고 허가도 받고 권리도 내가 받을 수 있고 특허권, 뭐 대행권, 등기 등 모든 권한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거를 꼭 활용을 하세요.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꼭 이거를 취득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정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공인해주는 그런 정당한 권리들이죠. 이거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은 약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결과를 내려고 너무 애를 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업무에 그런 스트레스가 당연히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특히 대인관계 문제는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건을 위한 공간 이동주의, 이건 뭐냐면 자꾸 이제 좋은 여건으로만 가려고 내가 유리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들만 찾아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곳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워낙 그 결과를 잘 내려고 하고, 워낙 화가 많아지니까 열심히 하려고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경력과 경험이나 훈련에 너무 집착할 수가 있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막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맞는 소린데 그래도 너무 집착까지 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내려고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애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침착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차근차근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정의론이라서 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다 능력이 좋고 막 전문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배워야 되고 환경에 맞게 배우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다시 배워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환경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원리 원칙을 이것만 고수하고 고지식한 태도를만 취하면 이제 사람들이 얘는 꼰대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태도를 조금은 그래도 상대방 말도 들어주고 환경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이제 잘 지키시면은 잘 주의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그 기득권까지 쟁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이거든요. 물론 사랑도 받고 이럴 때 연애하시면은 연애도 좋죠. 이제 사랑받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되 이렇게 너무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화일관 갑진여 운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무토일관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무토일관 분들은 갑목이 편관이고 진토가 비견이죠. 그리고 무토와 갑목이 만난 거죠. 무토와 갑목이 만났을 때를 이렇게 소토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소자는 토일 소자를 써가지고 이런 땅을 개간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땅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 나와서 이게 땅이 이렇게 파헤쳐진 듯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리고 뭐 뿌리도 이렇게 자라고 그거를 소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토에는 또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1번은 금이랑 수가 사주 원국에 있어야 되고요. 2번은 수가 있으면 되고요. 3번은 화가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금생수, 토극수 해서 목토를 하는 거고, 2번은 토극수 해서 그걸 목토 하는 거고, 3번은 화생토 해가지고 그걸 목극토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용어를 뭐 특별히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금과 수가 다 있으신 분들은 환경 변화에 맞춘 지식 개발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지식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분의 변화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되겠죠. 그리고 검증도 당연히 통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도 생기거든요. 뭐 괜찮죠. 그리고 뭐 등남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할 수도 있는 운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또 이번에 해당되는 이제 수가 있었을 때에 이제 토국 그 소토운은 이제 자산소득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의 수입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아파트에 뭐 청약이 당첨된다든지 그것도 해당이 되고 뭐 부동산을 개발해도 이거에 좋은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운이시고 그러니까 자산이 증식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조건은 이제 수가 있어서 이제 소국수가 된 상태인 사주여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소토를 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걸 참고해 두시고 이제 3번은 환경 변화에 맞춘 기술 개발이에요. 1번은 지식 개발이었잖아요. 이거는 기술 개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변화에 맞추는 거니까 새롭게 신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신교육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신규 분야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서 거기서 신교육을
거기에 대한 신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 진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뭐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는 이제 스타일 바꾸기, 뭐 외모 바꾸기, 이때 그 성형도 많이 하거든요. 성형을 하셔도 돼요. 성형하기 좋은 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여기에는 이렇게 정화가 있는 게 더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거는 그 이제 평가운이 왔잖아요. 보통 평가운이 오면은 좀 안 좋은 의미라든지 무서운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평가운이 왔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쟁은 분명히 승자가 있으면은 이제 패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일단은 경쟁이 생긴 거니까 도전은 해보세요. 뭐 겁먹지 말고 이따 나중에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릴 테지만 도전을 꼭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그리고 도전을 했다면 이제 전화위복이 가능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위기로 다가와도 결국에는 이게 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극복한다고 생각하시고 극복하게 되면 이제 레벨업이 되죠. 레벨업. 한 단계 이제 성장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연말쯤에. 그러면은 모토회관 분들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모토회관 분들의 주의점은 역시 평가눈이기 때문에 그냥 겁먹지 마세요. 그냥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도전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렇게 3월부터 약간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 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꼼꼼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꼼꼼하게 리스크 관리, 점검으로 대비하기. 그리고 뭐 설사 뭐 이런 일이 불공정 대우가 뭐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막 너무 뭐 위축되고 그러는 거 약간 막 쭈구리처럼 뭐 그러지 말고요. 비관적으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세상 사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죠. 뭐 무균실도 아니고 이런 세상은 뭐 없죠. 재미도 없잖아요. 이런 이벤트 뭐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덤덤하게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뭐 남자분들 뭐 성별은 상관이 없지만 여자분들이 더 막 위축되고 더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멘탈이 털린다고 그러죠. 멘탈이 털렸다. 예, 박살이 났다. 뭐 이런 일인데. 그래도 혈관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약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자 하는 걸 하시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경쟁에서 뭐 밀렸다고 해도 그냥 이기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지는 사람, 이번은 내가 졌지만 다음에는 이기면 되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시면 돼요. 뭐 리스크 관리 이것만 잘 해도 괜찮죠. 그리고 앞에 소통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나 기회도 오는 거고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터일간 분들은 올해 좀 힘을 내세요. 그러면 부터일간의 2024년 갑진년 운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기토일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기토일간 분들은 간목이 정관이고 진토가 겁재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과 기토가 만난 거죠. 이거는 네, 소토운이죠. 기토일간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은 나무가 자라서 올라오면서 이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이 모습을 소토라고, 이게 땅이 개간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토운이라는 거는 역시 자질 개발이 되는 거죠. 이제 개발, 능력 개발, 실력 개발, 이런 개발을 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기토 일간 분들은 나에게 맞춘 개발을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무토일간 분들은 환경에 맞춘 개발이고, 기토 분들은 일단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춘 그런 개발, 자질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이 오신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기회가 되는 거고,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소토라는 것을 좀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조건이 붙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개수라는 글자가 있다면은 땅이 비옥해져서 소토가 더 잘 될 수 있는, 뭐 국토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굳이 뭐 근데 개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토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는 분도 뭐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목과 기토는 합을 하죠. 이거를 갑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력이라는 단어로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유력. 이거의 유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조금 큰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환경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유력이라는 게. 부족한 환경인데, 부족한 여건인데, 거기서 이제 큰일을 해내야 돼요. 근데 큰일을 해내려면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좋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개수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사주에 임수가 있었던 분들은 이거는 가까운 곳이 아니라 좀 먼 곳으로 가셔서 먼 곳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먼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운이고, 그리고 이런 해결을 통해서 이제 환경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환경이 또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침 내년에는 이제 멘토도 만날 수 있는 운이거든요. 멘토 만나서 전수 전달 받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런 뭐 큰일을 해야 되고 뭐 해결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개수가 없거나 뭐 임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진토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게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관운이죠. 정관운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 그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죠. 이렇게 맡게 되고 정관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 책임이죠. 공적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직무나 업무, 이런 책임, 소임 이런 거로 인해서 자유로움이 조금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건 좀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시간이 조금,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죠. 좀 바쁜 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질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환경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배워야 되고, 예, 배워야 되고, 뭐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소임도 맡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엄청 바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경야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들을 정관운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을 위한 이제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이런 걸 일련의 것들을 다 하시면 원래 기토일관 분들이 이제 윤택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를 좀 굉장히 지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택한 삶을 위해서 환경 개선하는 거니까 이게 뭐 기회가 되는 운이죠. 솔직히 기회가 된다. 임무를 잘 수행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도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토일관 분들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은 이제 아무래도 기토일관 분들은 나에게 맞춘 능력이나 그런 자질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갑진년에는 새로운 환경과 임무에 맞춘 자기 개발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환경과 임무에 맞춘, 외부에 맞춘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힘들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외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관운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적인 책임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그 책임을 이제 수행을 다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소임 맡은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집중을 좀 되겠죠. 좀 싫다고 하더라도 좀 피곤하고 피할 수 없고 그래도 이제 좀 하셔야 되고. 해 가시면서 이제 상대방을 높이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높이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은 상대방도 이제, 그러니까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하면서 상대방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잘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대우를 해주죠. 이렇게 높이고 잘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제 자질 개발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무슨 막 정관운이기 때문에 임무도 막 생기고, 큰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주경야독이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이건 필수고, 충분한 휴식도 이것도 필수입니다.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특히 잘 쉬셔야 돼요, 많이. 잘 쉬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잘 주의하시면서 하면은 올해 이제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환경으로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제 1, 4년 지나고, 이제 병원년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앞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네, 내년, 갑진년 한 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기토회관 분들 2024년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경금일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경금일간 분들은 예, 금목이 편제고 진토가 편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경금이 간목을 만난 거죠. 근데 경금이 간목을 금금목하죠. 예, 경금이 간목을 쪼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이 나무를 쪼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벽갑이라고 부릅니다. 벽갑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2024년은 경금일간 분들은 벽갑하는 운이시죠. 근데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가 벽갑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벽갑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요. 특히 2번은 이제 원국에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3번은 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병화가 있어야 되고 4번은 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정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갑이라는 것은 이제 벽갑하는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신분 및 가치 상승을 위한 도전. 그러니까 신분도 올리고 가치 상승, 나의 가치 상승을 올리기 위한 그런 도전을 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죠. 이게 수가 있으면 이제 유통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통,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유통이 잘 되겠죠. 세상에 잘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갖고 나가셔가지고 도전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은 경영권, 운영권 획득을 위한 도전. 이거는 병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원래 자영업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라든지 뭔가 경영이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던 분들은 이제 올해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도전을 하면은 이거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제 한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예, 특허, 직접 재산권, 저작권 획득을 위한 도전. 이거는 직접 재산권, 저작권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때 출판, 그리고 예, 컨텐츠. 네, 콘텐츠에는 뭐 많죠. 뭐 영화, 게임, 음악, 뭐 각종 디지털 콘텐츠, 뭐 소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특허도 받고 지적재산권 이런 걸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 한이니까 이제 도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편재운이죠. 편재운은 이제 5번, 6번은 이제 편재운에 대한 설명인데 편재는 이런 속성이 있죠. 영역, 확장. 네, 영역을 확장하고 내가 그걸 취해서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와야 되는데 역시 이러려면은 예, 이겨야 되죠. 이겨야 가질 수 있는 운이긴 해요. 편지의 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쵸. 실용적인 태도죠. 실리를 추구해야 되고 실용적인 거를 내가 취해서 갖고 와야 되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금일간 분들은 분명히 좀 숙련된 분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숙련자들도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꽤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금일간 분들은. 그래서 이런 나의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영역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회적 변화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라든지 이게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고, 환경이 그게 변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서포트, 취미 만들기. 그러니까 예, 숙련된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 이제 도움을 요청을 받으면은 네, 도와주면 되죠. 그리고 경금일관 분들이 워낙 해결도 잘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깊게 도와준다, 뭐 다 책임져서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서포트 개념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되고 그리고 꼭 취미를 만드시면 되게 좋은 해거든요. 특히 뭐 올해라든지 작년 올해 하고 싶었던 뭐 취미가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든지 무슨 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다든지라든지 뭐 좀 그래도 내년은 이거를 좀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도전을 하시고 그냥 해보시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세요.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경금일관 분들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이거든요. 기회가 왔지만 버거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히 이것도 그렇고, 이번도 뭐 똑같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나 화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수나 화가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그래서 좀 괜히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적인 태도로 좀 뭔가 안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판적인 태도를 조심하셔야 되고,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수나 화가 없더라도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기를 이렇게 권장드리고요. 네, 물론 양보와 이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가 왔지만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해서 가지고 오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새롭게 뭐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예기치 못한 무슨, 아니면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뭔가 막상 이걸 또 도전해서 하려고 하니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섬세한 판단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정을 중요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빠르게 결정하고 뭐 빠르게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그 절차에 맞춰서 하되 이렇게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열심히 잘 명확하게 설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양보와 이해도 필요하다. 사람들과 이런 비판적인 태도 조심, 양보와 이해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경험자, 숙련자일수록 지금 시대에 맞게 행동하기 이것도 그거죠. 지금 시대에 맞게 나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시대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항상 섬세하게 시대에 맞게 행동하기. 이걸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죠. 이제 꼰대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좋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 다 획득을 할 수가 있고 현재원이기 때문에 영역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그것도 뭐 기회가 온 거 맞죠? 뭐 역시 재성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경금일간 분들 2024년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렸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신금일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신금일간 분들은 예, 간목이 정제고 진토가 정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금이 간목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금극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경금의 금극목과는 다르게 이거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력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의 능력이 그 일에 비해서 조금 모자르다. 조금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버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년에는 나의 재능과 능력을 환경에 맞춰 발휘할 때가 온 건 맞거든요. 이건 맞는데, 근데 이게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사주 원국에 이렇게 네, 경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건 맞지만 경금에 기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나보다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대시면 돼요. 내가 직접 다 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서 하면 됩니다.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경금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원국에 병화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병화가 있다면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고용해주고 나의 재능을 쓰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죠. 내가 고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능력을 쓰게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취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원국에 정화가 있던 분들은 나의 능력이 내년에 환경과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버거울 수가 있어가지고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염두를 해두세요. 그냥 조심하셔야죠, 이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두시면 되고, 특히 내년에는 이거 진중에는 무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잘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건 하는 건데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좀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모군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수운이 끝나고 이제 간목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생활 태도도 좀 바꿔야겠죠. 그리고 방식도 좀 바꿔야겠죠.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약간 자신을 기른다 하고 생각을 하고, 역시 내년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보이겠죠? 난 이런 자격이 필요해, 이런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이거를 취득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뭐 내년보다는 신금일간 분들은 역시 2025년 을사년이 이제 이때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기회는 온다. 2025년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기, 예행 연습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신금으로 이제 을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재운이죠. 정재운이니까 마침 정재운이 왔으니까 이제 현장에 참여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기겠죠. 현장에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재능도 발휘하고 경제 활동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해가 온 거죠. 경제 활동하고 해야 할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근무 근로 환경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취업이죠. 취업이 된다. 혹은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해보고, 실제로 해보고, 그렇게 경제활동에서 이제, 그쵸. 이제 자선화, 돈도 벌고, 소득화도 이것도 돈 버는 거죠. 돈 벌고, 뭐, 실질적인, 금전적인 그런 소득을 보는 해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협업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금일간 분들 내년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이거든요. 주의점 역시 될 수 있으면 그냥 의지하고 묻어가도 돼요. 이게 뭐 내가 능력을 막 너무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위에 능력자가 있으면은 의지하시면 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물어보고 뭐 그냥 묻어가면 돼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막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까 경금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병화에 있는 분들도 나의 능력을 써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내가 능력 발휘를 하긴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부터 좀 평가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에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가에 실망하지 마세요. 가치가 좀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내 가치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별로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평가도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낙오 주의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역시 너무 정재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행동이랑 그런 현장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근로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뭐
할 게 또 많으니까 과중과로 주의하고 체력을 잘 안배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쉴 때도 잘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성운이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지나친 소유욕 이것도 내가 너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 좀 집착하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이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025년을 위해 준비를 한다. 자리를 잡는다. 예행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지내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만 조심하세요. 네 그러면 2024년 신금일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임수일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임수일간 분들은 간목이 식신이고 진토가 편관이죠. 그리고 이 진토 속에는 이렇게 부토가 있죠. 그리고 부토가 이제 임수를 만난 거죠. 이거를 제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방. 이 제방이 뭐냐면은 이제 시대적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시대에 유행하는 게 있겠죠. 유행. 이 유행하는 거를 읽어내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빠르게 적응까지 하는 적응. 네, 유행을 읽어내서 네, 적응까지 하는 거를 제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임수가 간목을 만났죠. 이건 토곡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수생목이죠. 네, 이제 임갑이 되는 건 이거는 외부나 바깥, 외부나 예, 바깥에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와서 이제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습득하고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 물론 전달도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건 제방이니까 제방 운이시니까 유행과 이제 대세에 따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행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게 앞으로 잘 될 거다, 어떤 게 좀 대세일 것 같다, 어떤 게 더 상업성이 있고 더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거를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수일관 분들 특히 상업성이라든지 잘 팔릴 거 이런 걸 보는 눈이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성 있는 것도 보는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무토가 왔으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유행을 이제 유행과 대세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전통과 선진을 이어받으세요. 이거는 뭐, 그거죠. 이제 바깥에 이제 외국이라든지 무슨 뭐, 바깥에 있는 잘 나가는 것들, 선진화된 것들을 이어받으시면 되고, 거기에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해당되는 뭐 지혜나 지식,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이어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 물론 이제 외부와의 교류, 그리고 협력도 하시면 좋아요. 이게 기업 간의 교류일 수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일 수도 있는 거고, 상하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업이라면은 뭐 부서에서 혹시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제 아주 좋은 때죠. 이제 수주를 딱 볼 수도 있는 거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물론 이제 경제 능력을 이제 발휘하시면 되는 거죠. 잘 팔리게끔 유행과 대세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조건이 붙는데요. 여기는 사주에 금이 있으셨다면, 네, 금생수, 토국수, 수생목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인재 양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인재를 양성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뭐, 교육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금까지 있으시면, 고객도 관리하셔야 되는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 고객 관리까지 이제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경험할 때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야 되죠. 무조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뭐 하나라도 해보고 그 속에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광고나 PR, 이게 홍보죠. 홍보나 무슨 성교, 포교 이런 것도 이제 효과가 아주 좋죠. 이제 교류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런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이거 꼭 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좀 멀리 널리 이렇게 멀리 널리까지 그건 뭐 SNS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외에 나가던가 이렇게 뭐 해외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널리 하시면 돼요. 그냥 스케일을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행사와 공연 등의 효과처럼 이렇게 이런 이벤트나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거를 하시면 이때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뭐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셔도 이런 걸 하셔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진출, 수출입, 문화 교류까지 그리고 식신이기 때문에 그 미래 대책까지 이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해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이런 거를 해두시면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엄청난 결과가 나오겠죠.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가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물건이었다 싶으면 이제 내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토를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판매도 이제 잘 되시니까 꼭 그거를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임소일관 분들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입니다. 네, 좀 당연한 말이긴 한데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딴짓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식신운이기 때문에 식신운에는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딴짓하고 싶어.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좀 놀고 싶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식신이라는 게 또 그 다른 또 요소가 있는데 식신은 피치는 한 곳에 너무 몰두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몰두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신이기 때문에 딴짓하고 싶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회를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내년은 꼭 하셔야 돼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한 만큼 벌 수 있는 때예요. 내년은 식신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죠.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좀 극과 극이긴 한데, 딴짓하고 싶다. 정말 하기 싫으니까.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이제 또 식신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한다면 그때 이제 휴식을 잘 취하면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년은 이제 기회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잘 하실 수 있어요, 임소일관 분들은. 자, 그러면은, 네, 임소일관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개수일관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개수일관 분들은 간목이 상관이고, 진토가 정관이죠.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간목을 만났죠. 그리고 개수가 을목을 4개 만난 거죠. 그래서
개갑되는 수생목이랑 개을되는 수생목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갑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배우기. 여기에는 지식,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능력이나 실력을 더 개발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간목이라서 그냥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걸 더 심화해서 그거에 대한 기초를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력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그리고 계을이라는 거는 이건 조직과 사회에 맞춘 능력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조직과 사회에 맞춘 능력 이걸 개발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배운 것을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이라는 거는 활용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배운 것을 활용하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고 배운 것을 활용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진토 속에는 예, 부토가 있죠. 그래서 무게, 소국수도 있는데 이건 유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네, 진중에는 또 개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잡기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기근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제 네, 아무래도 유력이라서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잡기근으로 잡는 거는 이거는 어쩌면은 유산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뭐 유업처럼 뭔가 뭐 가업, 뭐 유업 이걸 이어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어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상관운이죠. 상관. 상관운은 항상 대표적인 말이 혁신, 자유, 네, 혁신적이고 자유롭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그들과 이제 일을 도모하고 이런 걸 하는 운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예, 영역을 확장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때가 온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와 대상자 넓히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A라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왔다면은 더 넓혀서 이제 B라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A라는 고객을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갖고 가고, 이것도 갖고 가고, 이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넓히면 돼요. 그리고 상관운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중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그 이렇게 뭔가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에 맞춰야 되고 이제 혁신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이제 전략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설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이 좀 들어가요. 뭔가 새로운 이렇게 넓혀야 되잖아요. 영역을 서비스 대상자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이제 전략과 계획을 세우시고 네, 설득하시면은 이제 승산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개수일관 분들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이에요. 그건 혁신이라고 했는데, 네, 옛것에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잡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중 개수가 있어요. 이 진중 개수를 잡기 근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개수라는 진중 개수라는 거는 먼 과거에서 온 거거든요.
과거에서 온 거라서 이게 옛 것이라든지 아니면 레트로 있잖아요,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오히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옛 것을.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과거에서 온 거라서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옛날 경험을 살려도 되는 거고,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어른분들에게 이제 도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역을 확장을 하는데 이게 쟁탈전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설득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인심과 신용을 얻어가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쟁탈전, 욕심부리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좀 피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관운이라서 네, 혁신이잖아요. 기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뭐 세력이라든지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기존 세력에. 그러니까 기존 세력과의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타협을 하셔야겠죠. 나는 혁신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방법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기존의 그런 세력들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걸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막 원망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필요 없고 다툼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재능과 능력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되 원칙 속에서 발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만 안 넘으면 뭐 된다는 얘기겠죠. 기존의 것들을 막 파괴하지 않는 이상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혁신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좀 사람들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직마다도 다르고 그래도 이거 혁신을 반기는 조직도 분명히 있죠. 그런 조직에서는 또 이제 나의 재능과 능력이 아주 잘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 하고 싶으면은 이런 기존 세력과의 좀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개소일관 분들은 잘 이제 개발도 하시고 배우시고 사회에 나가서 직접 실제로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나의 영역을 넓히시는 게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역을 넓히고 좀 혁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것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할 거는 많죠.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해두시면은 역시 이제 뭐 일사년, 뭐 병오년 이렇게 쭉쭉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힘내세요. 그럼 여기까지 개소일가 운세를 말씀드렸고 예, 영상이 좋았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